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구라 적당히 치라고. 그래서 보여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번 와서 한번 먹어봐라. 내가 사줄게. 했는데 나랑 다른 애들 3명 있었거든요. 저는 한 1인분 먹고 말았는데 나머지 3명에서 20인분 먹었어요. 저보다 작아요. 지훈이 정도? 응. 나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냉면까지 다 시키네, 인당 하나로. 그 사장님이 이제 놀라가지고 중간에 뭐 탄산음료 1리터짜리 컵 서비스를 주잖아. 나 깜짝 놀랐어. 응? 나 중간에 심란해서 담배 피러 나왔어. 이렇게까지 내가 중간에 편하게 먹어 이랬거든요. 진짜 편하게 먹길래. 그래서 씁쓸하네. 담배 피워야지. 이러고 나갔어. 씁쓸하거든. 아무튼 저희 오늘 할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거 앞에 가볍게 이제 오신 분들 한해서 교과서 했었잖아요. 그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뒤에 파트를 좀 하긴 할 거예요. 그 조건부 확률 파트. 아마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제 예상은 조건부 확률이랑 그 다음 파트 혹시 기억해요? 독립과 종속? 기억 안 나요? 그래요? 조건부 확률은 기억나요? 그래요? 아무튼 그 녀석까지거나 거기서 조금 더 가는 게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교과서 한번 딱 돌려보고 시험 한번 딱 봐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한 바퀴 다시 돌리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파트인데 오늘은 조건부 확률이 뜻이 뭐냐? 어떤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가 찢어졌어. 종이가 찢어진 거를 A 사건이라고 해줬을 근데 칼을 사용했어. 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가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 뭐가 있니? 그냥 손으로 찢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종이가 찢어졌어는 그러면 맞았구나. 감동이야. 자, 종이가 찢어졌어 이 자체는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럼 내가 확률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이미 일어난 일은 전체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가 찢어질 확률이 한 60%라고 치고 그럼 그거의 반대가 40%였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전체 확률이 100%죠 원래는. 전체 분의 그거니까. 그럼 내가 이때는 전체 확률을 100%로 써야 될까 60%로 써야 될까? 맞아요. 60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해돼? 이미 일어난 일은 전체 경우에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제에 깔아놓고 시작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집합으로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PA라고 하겠지? PB라고 하고 이미 A라는 전체 경우 안에서 전체 경우가 A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칼을 B라고 해봅시다. 칼로 찢었어요. 칼로 종이를 찢었으면 얘도 일어나면서 얘도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교집합으로 설명해야 돼. 이해돼요? 우리가 이거는 P, B가 A라고 씁니다. B랑 A랑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미 A가 깔려있어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정의야. 뜻이야. 근데 문제를 풀 때는요, 그 앞에 초반에 한 3-4문제 정도는 이렇게 식으로 써있으면 식으로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우리가 거의 외워야 돼. 이거 정의니까. 그지? 정의인데 이유가 있냐?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애초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P, B바 A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잖아요. 뜻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정의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한글말로 써져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 녀석들은 이렇게 안 풀 거야.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혼란이 와요. 누가 A고 누가 B지? 그럼 내가 분모에 뭘 넣어야 되지?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면 전체 경우가 이제 이미 일어난 거는 그 이미 일어난 경우만 써야 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이때 이미 식 자체는 PA, 확률이죠. 분모에 그럼 확률이 와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확률을 썼으면 위에도 그냥 확률을 써주면 그만이고요. 아래다 경우를 썼으면 분자에도 경우의 수를 써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맞춰보기만 하면 돼. 오케이? 네, 가봅시다. 1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같이 집합으로 이렇게 막 뭐라 하고 있으면 한 번쯤 그려봐도 좋아. 배반사건이면 뜻이 뭐였어? 서로소, 떨어져 있는 거. 맞아요? 이게 없는 거. 그래가지고 A, B 이렇게 있고 여기 3분의 1, 여기 5분의 1. 굳이 안 채워도 돼. 필요하면 나중에 채워. 우리 이거 채우는 문제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배웠어?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로입니다. P, V의 여집합분의 그리고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맞아?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A 차 B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겹치는 게 없으면 A 차 B는 그냥 A랑 똑같아. 맞아?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였으니까. 세연이 따라하고 있어? 그럼 내가 분자가 3분의 1이 되겠어. 분모는? 여집합이야. 5분의 4가 되겠지. 되니? 이렇게 계산하겠다. 넘어가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6분 정도 줄 테니까 2, 3, 4 해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존나 맞았어요. 진짜 개패듯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 교무실로 끌려가서 맞았어. 그렇게 막 개그냥. 먼저 봅시다. 일단은 저 오른쪽 세 번째에 있는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내가 보자마자 뭐 할 것 같아? 그 두번호가 써줬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뭐 할게? 나 그렸어. 그려보라니까. 내가 밖에가 0.5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A가 0.2, B가 0.4지. 그럼 가운데 몇이야? 0.1이라고 나와야 돼.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 0.1, 여기 0.3. 아, 그래서 여기 0.5, 여기 0.5. 합이 1이구나. 되니? 왜? 너 처음에? 너 왜 0.1인지 알려줘? 괜찮아요? 그래. 그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뭐 0.2, 0.2, 0.1이어도 되고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PA분의 PA 교집합 B고 PA는 몇이야? 0.2 PA 교집합 B는 그래서 2분의 1이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고 3번 3번은 첫 번째 식은 그냥 그래 하면 되잖아? 두 번째 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팁은 이걸 막 말로 해석하려고요. 처음에는 가장 너희가 여기 파트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PB를 곱한 거 아니야? 그럼 나 PB에다가 PA 교집합 B를 뺀 거잖아. 얘가 0.1에 이러고 뭐 해봐? 이러고 그려봐. 왜냐면 얘는 표현이 되잖아. A, B가 있어. 전체 0.6이야. 밖에 0.4겠지? 이거 몰라도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 뺀 거는 이 부분 아니냐? 저기가 0.2인 거지. 맞아? 근데 내가 요만큼이 0.6이지. 근데 여기가 0.1에 나머지 몇이겠어? 0.4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얘밖에 안 물어봐. 되니? 헷갈리면 그려봐.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거 몇 문제 나오겠어? 써놓고 계산하는 거.
두 문제는 나오겠냐? 한 문제 아닐까, 한 문제? 한 두 문제? 그 다음 파트도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해봤자 두 문제잖아. 그려봐요. 여러분들 수능에도 나왔자 한 문제야. 이 정도 예의를 차리기로. 4번. A, B. 그렇구나 하고. 그 아래 거, 뭐 하라고? 배운 거 그대로씩 적용해보라고. 항상 그걸 생각해. 여러분들 저거 3학년 와서 처음 보죠? 너희한테 시험 내는 거 왜 그렇게 내겠어? 내가 알려준 거 아냐, 모르냐 하고 싶은 거 아닐까? 내가 알려준 건 이거잖아. 여기서 배운 거 이거는 이거다가 제일 첫 번째로 배운 거잖아요. 그거 적용해봐. 뭐, 여러 가지 잡생각이 좀 될 수 있거든? 확률 같은 경우는. 생각의 방향이 좀 다양하잖아요. 내가 한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선생님 10분 데리고 와서 확률 같은 게 좀 어려운 거 문제 풀어보라, 한 문제 풀어보라면, 한 풀이 대여섯 개 나올 거예요, 계속. 그지? 근데,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 얘가 4분의 1이래. 맞아요? 근데 내가 A랑 B는 알아, 몰라. 그럼 써. 얘 5가 될 거야, 맞아? 얘 3 될 거야, 맞아? 그럼 P, A 교집합 B가 몇이다? 8분의 1이다, 맞아? 내가 얘가 8분의 1이래. 그럼 나 이거 뭐 하면 돼? 이거 A 차 B지. 그려봐, A 차 B. 나 여기 구하라는 건데, A 교집합 B가 여기가 8분의 1이래요, 맞아? 그럼 내가 A 알아, 몰라? 여기서 저거 빼면 되잖아. 3분의 1 빼기 8분의 1이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다. 되니? 근데 요거는 실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10문제쯤 던져주고 계산 연습해와 이러면 금방 나오거든요. 레퍼토리가 똑같잖아, 지금 하는 게. 근데 5번부터 좀 다이나믹하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말로 나왔을 때가 여기 파트가 굉장히 다채로워. 아까 내가 너희한테 설명했을 때 경우로 쓸 땐 경우로 써야 되고 뭐 확률로 썼을 땐 확률로 써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상황을 적어도 총수 2개 나오는 거잖아.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이걸 이제 저렇게 말로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황이 좀 살짝만 꼬아도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로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뭐 일단 전체 경우 픽해봤자 36 아니냐? 셀 수 있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로서 받아들이는 거 막 P, A는 안 들어지지. 봐봐. 어떻게 받아들이냐? 두수가 이미 짝수야라는 게 기본에 깔려있어. 그럼 내가 원래는 이런 게 안 깔려있으면 전체 경우가 6 곱하기 6해서 36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깔려있으니까 전체 경우가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맞아요? 저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내가 두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짝수래. 그럼 먼저 어떻게 생각의 흐름이 돼야 되냐면 숫자는 어떻게 곱해야 짝수가 나와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A, B, 그럼 한번 경우로 생각해봐. 짝짝, 짝수야. 짝홀, 짝수야. 홀짝, 홀홀. 이거만 빼면 되죠. 나 6번 생각해야겠어. 3개를 더하는 것보다 36에서 홀홀 하나 빼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해돼요? 홀수랑 홀수 나오는 경우는 몇 개예요? 두 사이에서? 누구 홀수요? 경우의 수로 받아들이기로 했잖아.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으면. 그냥 3 곱하기 3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럼 36에서 9를 뺀 27이 전체 경우가 되겠죠. 전체 경우분에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 경우는 몇 개예요? 지금 얘네가 물어본 건 나도 짝수일 확률 구하라며. 짝수 경우 몇 개야? 몇이야? 이해돼요? 이렇게 경우로 나오면 경우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너무 오히려 그 조건부 확률 식에 막 누굴 A로, 누굴 B로 이게 너무 어려워. 나중에 말고. 얘도 한번 봐봐. 공을 10개가 있는데 2개를 이렇게 막 아무거나 뽑을 거야. 근데 처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두 번째 거보다 작아. 지금 이 소리 하고 있어. 두 번째 게 더 커.
그럼 이미 저거는 일어난 사실이지. 이미 크대요. 크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미 이걸 if로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전체 경우가 9 곱하기 10이니까 10 곱하기 9겠어? 아니면 저거를 해당하는 그 구해야겠어. 해당하는 걸 구해야겠죠. 기정사실은 구하자. 근데 내가 누가 누구보다 더 커. 부동식은 어떤 효과가 있어? 너 1단원에서 배웠어. 이게 지금 바로 안 나오면 아직 1단원한테 좀 부족한 거야, 여기가. 내가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집합에서 집합하는 함수 개수 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아. 이런 것들. 무슨 기능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보다 커야만 한다. 앞에만 있어야 된다. 같은 문자로 본다. 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호에 이제 는이 붙으면 중복 조합의 기능이 있고, 는이 없으면 그냥 조합의 기능이 있다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는이 없지. 그지? 그러면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합의 기능을 해.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 그때 처음 꺼낸 수가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처음 꺼낸 게 5 이하인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처음에 5 이하를 뽑을 거야. 그럼 1, 2, 3, 4, 5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럼 그 경우가 어떻게 돼요? 5개야. 근데 내가 1을 뽑았어. 그럼 경우가 몇 개 있어? 그 다음 뽑은 게? 9개 있어. 2를 뽑으면? 8개 있어. 1을 못 뽑잖아, 이제. 내가 처음에 2를 뽑으면 그 다음은 나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1 뽑아도 돼? 안 되잖아. 맞아요? 3을 뽑으면? 4를 뽑으면? 5를 뽑으면? 이걸 쫙 더하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세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난 이 문제 못 푼다는 소리야. 맞아? 그래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일일이 써야 되는데? 라는 견적이 나왔지, 지금, 당장은. 그럴 때는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한번 생각해봐. 저거의 여사건은 뭐예요? 첫 번째가 5 이하이다. 이미 첫 번째가 6, 7, 8, 9, 10이다라는 소리다. 두 번째도 그러면 6, 7, 8, 9, 10에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여사건은 여기서 2개만 뽑아버리는 거야. 맞아? 그럼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이해돼? 확실히 그거 다 더하는 것보단 얘가 그래도 좀 더 풀이적으로 이쁘잖아요? 되니? 다시 해봐. 집에 가서. 7번. 그리고 특정 문제는 그 조건부 확률 파트에서 저런 식으로 뭐, 남자, 여자, 뭐, 그러니까 해당하는 A에 대해서 A예요. B에 대해서 B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리고 저렇게 표로 쓸 때가 있거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그지? A교 B 뭐 A교 B예요. 이런 식으로 4개로 써질 거냐 보통. 저럴 때는 표를 다 채워주는 걸 먼저 해줘 무조건. 표를 채우면 문제가 편해져. 봐봐. 지금 요거만 딱 봤을 땐 내가 표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A, B, C, D 싹 다 모르는데. 그지? 그래서 아래 써져 있는 이 5분의 3이라는 녀석이 뭔지 볼 거야. 임의로 선택하는 회원이 스포츠 수건을 받았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 되는 거야? 스포츠 수건을 받은 사람은 20명이거든. 맞아요? 그때 이 사람이 남성일 확률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가 몇이래? 5분의 3이네. 그럼 A 몇이야? 4, 3, 12가 되겠지. 맞아? 내가 근데 이거 하나 알잖아? 그럼 나머지 지금 이 문제는 다 채울 수 있어. 그지? 내가 다 채웠어. 그리고 문제 말한 거 봐봐. 여성이야. 전체 경우 몇이야? 그지? 여성이었을 때 14분의 그 사람이 손목 보호대를 받았어. 몇 명이야? 그렇지. 이렇게. 이것도 나름의 조건 부합률이라는 거야. 전체가 이제 이미 여거가 기정사실이고 A, 교 B 이런 식으로 써지니까. 되니? 이렇게 7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우의 수로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분모 문제가 싹 다?
되죠? 근데 8번부터 읽어봐. 8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저게 경우의 수로 세줘요? 그러면 이제 그냥 확률로서 받아들이는 거야. 셀 수 없으니까 걔네도 확률을 알려줘요. 오케이? 근데 얘가 더 어렵다잉. 잘 봐야 돼. 월요일에 비 올 확률 0.6. 월요일에 비 오고 그 다음날도 비 올 확률이 0.1. 여기 그러면 전체 경우가 월요일에 이미 비가 왔어 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비가 왔어의 확률은 몇이야? 전체가 그럼 0.6이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날에도 비가 왔어는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날에 이미 비 왔고 그 다음날도 비 왔어를 위에다 써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여기 몇이래? 그래서 이렇게 써진다. 되니? 이건 좀 쉬운 문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질 겁니다. 아씨,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건 안 되는데? 나 원장쌤이 끝나는데? 그런가? 원장쌤한테 30분 수업하면 좀 끝나는데? 어. 여기 1대 전체에서? 여기 건물로 쭈루룩? 팩트야? 정우는 학원 갔던데? 자기 학원 때문에 늦었다 그랬는데? 나는 또 통화 버린 거야? 슬픈데? 아니, 저한테 카톡으로 정확히 뭐라 했냐면, 진짜 이거는 할 말이 없다. 선생님, 저 영어학원 때문에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이 막상 또 이렇게 사건이 나왔을 때 씁쓸하네요. 같은 학원 맞아요? 아니, 막 정우가 영어학원을 2개 다닌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어. 그래? 씁쓸하다. 그럼 이 녀석은 왜 늦은 걸까? 심지어 어떻게 온지 알아요, 학원도? 중간에 그냥 막 뛰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수업 중간에. 그리고 진짜 저번 시간에 숙제해 준 종이 이렇게 하나랑 주머니에 펜 이렇게 넣고 이러고 왔어. 그냥 이러고 왔어. 그래서 야, 너 가방은? 처음에 좀 짜증나가지고 야, 너 가방은? 이랬는데 그 독서실이 높아 어때요? 나 또 당한 거야? 아 진짜? 그 정도야? 오케이. 미안해 나연아. 너 모르는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좀 방금 약간 상처받았어. 살짝 상처였어. 저도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어? 너 뭐라 해. 너희가 말한 게 그건 뿌룩나는데. 문제 봅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신발 5켤레가 있는데 이거 문제 좀 어렵다. 임의로 선택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경우의 수로 셀 수 있어 없어? 그냥 있는데 힘든 거야. 그럼 내가 확률로 볼까 경우의 수로 볼까? 경우의 수로 볼 수 있으면 경우의 수로 보는 게 개이득입니다. 왜냐면 식이 덜 복잡해 무조건. 왜냐면 너희는 구조적으로 분모에도 분수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 쓰기 좀 편해. 1학년 때부터 해온 약간 숙달된 그거잖아. 그럼 봐봐라. 지금 전체 경우는 어떻게 내가 세야 될까? 4개의 신발을 임의로 선택할 때가 이미 4개만 뽑았어 라는 소리죠. 그러면 10시 바로 가겠지, 맞아? 그 중에
짝이 맞는 신발이 적어도 한 켤레 있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여집합을 생각했어. 적어도? 여집합? 맞아? 그 여집합은 뭐야? 한 켤레도 같지 않아. 라는 뜻이죠. 이걸 세는 게 조금 어려워. 봐봐. 내가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다섯 켤레. 이렇게 총 10개의 신발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 중에서 내가 4개를 싹싹싹 뽑는데 다 다를 거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짤 거냐면 이걸 그냥 하나로 쓸 거야. 하나. 이렇게 5켤레가 있어요. 여 중에서 4개를 뽑아버릴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일단 다르긴 하지? 다르긴 하잖아. 아무튼 다르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만약 이렇게 막 이렇게 뽑았어. 4개.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한 놈이 와야 되죠. 거기에 2를 곱할 거야. 이해돼?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브랜드, 2번 브랜드, 3번 브랜드, 5번 브랜드를 이렇게 딱 뽑았어요. 근데 이 브랜드의 왼 짝인지 오른 짝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거를 곱하기 2 하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 짝도 어떻게 되겠어? 2 곱해지고, 2 곱해지고, 2 곱해지겠죠. 맞아? 그래서 이게 4제곱이 옵니다. 되니? 이거 약간 1학년 때 여러분들 발전 문제 정도로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5C4에다가 2의 4제곱을 곱한 경우가 올 거다. 되니? 이런 거 계산이야 뭐 한 문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오케이? 다음 문제 봅시다. 두둑 소리 나는데. 여기 문제, 얘는 살짝 체크를 해볼래요? 얘는 좀 준비해서. 여기 내가 아까 전 시간에 설명한 그대로 있네. 얘네는 오늘 확통 시간에. 똑같은 설명할 겁니다. 아까 스포가 됐는데. 거기 아래 가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거를 비보건 추출이라고 해요. 단어도 알아야 돼요. 이건 알 필요가 있어요. 비보건 추출이라고. 반대는 그럼 뭐가 되겠어? 보건 추출은 그럼 어떤 뜻일까요? 내가 뽑았던 걸 다시 넣는 거야. 그래서 보건 추출이랑 추출은 생략할게. 비보건, 너무 글씨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글씨도 예쁘게 써볼게요. 보건 추출이랑 비보건 추출이 있어요. 그게 두 종류가 있고 차이는 뭐라고? 내가 처음에 뽑았던 걸 다시 넣냐 넣지 않냐의 차이가 있어. 내가 예시도 아까 아빠니랑 똑같으면 서운하니까 검은 거 이렇게 3개 흰 거 4개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데 내가 2번을 뽑았는데 한 번은 검은색 한 번은 흰색이 뜨고 싶어. 상황 이해했어? 내가 그럼 처음에 딱 뽑았어요. 보건 추출로. 처음에 뽑았어. 경우가 확률이 어떻게 돼? 처음에 딱 여기서 아무거나 딱 뽑았는데 검정색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7분의 3이야. 맞아? 이게 돼? 그냥 7개 중에 3개만 검은색이잖아. 근데 내가 이거 다시 넣었죠. 그리고 이번에 뽑았을 때 뭘 뽑아야 돼? 그럼 전체 경우 몇 개야?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건 추출이야. 비보건은 좀 다른 게 내가 처음에 손을 놓고 딱 뽑았어. 검정색이 나왔어. 몇이야? 이걸 다시 얘를 어떻게 한 거야? 넣은 거야? 확 버렸죠. 다시 손을 넣었어. 전체 경우 몇이야? 6분의 이게 흰색은 4개니까 4개 다가 나오겠지. 식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맞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잘 해주셔야 돼. 이 문제는 아마 한 번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일단 제가 교과서를 안 본 지 좀 됐는데, 확정 교과서를 2년 됐는데. 아마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란 단어 자체를 일단 교과서에서는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개념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실제로 개념 자체는 있고. 그래서 이 단어를 쓸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문제 봅시다. 이 녀석은 비보건 추출이야. 근데 문제 보시면 A 상자랑 B 상자가 있어요. 내가 A가 있고 이게 있는데 A에는 빨간 거 한 개, 그냥 편의상 삼각형이라 이렇게 파란 거를, 그리고 B에는 빨간 거 3개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이때
내가 여기서 아무 상자에서 구수를 2개 꺼내겠대. 그럼 먼저 A 상자가 골라졌다고 쳐봅시다. A 상자에서 첫 번째 빨강, 두 번째 파랑 나왔어. A에서 빨강이 나올 확률은 어때, 처음에? 4분의 1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올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쑥 뽑았어. 얘 어떻게 한 거야? 갖다 버렸죠?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몇 개 나와도 돼? 이런 경우지, A는. 맞아? 두 번째, B는? 처음에 손을 딱 넣었어. 빨간 게 나왔어. 확률 몇이야? 4분의 3이야. 그 다음은?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나 이거 2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2개 뭐 하면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A랑 B는 그냥 애초에 지 맘대로 골라줘요? 지금 문제 보시면 임의로 택하여로 갔죠. 내가 A를 선택할 때 B를 선택할 때 알아본다. A를 선택했을 때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쓸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려. 이거 이해돼요? 2분의 1 곱하는 거? 그럼 얘도 뭐 하겠어? 2분의 1을 곱하겠어. 2분의 1을 곱하겠어. 그러니 A랑 B 선택하는 것 자체도 확률이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실은 요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에요. 오케이? 아까 옆반에서 저거 설명하는데 한 10분 썼던 것 같아요. 뭐요? 아니야, 다 그랬어. 다 그랬어. 그래서 저 방금 개념이 조금 약간 그 A, B 고르는 것조차 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극대화된 게 요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축구팀에서 이길 확률 3분의 1, 연승할 확률 5분의 1, 연패할 확률 4분의 3이래. 이건 내가 계산은 끝까지 안 할 거예요. 너희 한번 해봐. 내가 처음에 경기를 꼈어요. 위로 올라간 게 승, 아래로 올라간 게 패라고 합시다. 처음에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럼 질 확률 몇이야? 여기서 다시 이기고 지는 건데, 봐봐. 연승할 확률이 5분의 1이야. 내가 여기서 이겼어. 그리고 또 이길 확률 여기 몇이야? 5분의 2야. 그치? 연승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처음에 이긴 게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그냥 여기 5분의 2라고 박아줄게. 그럼 나 여기 몇일까? 여기 5분의 3이야. 왜? 아무튼 내가 이렇게 합쳤을 때 전체 확률은 1이 나와야 되거든. 왜냐면 봐봐.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에 이겼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기고 지고 더하면 몇이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2개의 확률을 더하면 무조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다시 이기고 질 겁니다. 연패할 확률을 이번에 알려줬지. 패하고 또 패할 확률. 내가 여기가 4분의 3이지. 그럼 나 여기 몇이야? 4분의 1이야. 맞아? 그럼 봐봐. 지금 세 번째 경기에서 1승 2패할 확률을 구하래요. 내가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보여줄 거냐면 승, 패, 패의 경우로 보여줄 거예요. 이해돼? 내가 처음에 이길 확률 몇이야? 3분의 1이야. 근데 처음에 이겼을 때 그 뒤에 질 확률 몇이야? 5분의 3이야. 맞아? 처음에 졌는데 그 다음 또 질 확률 몇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1승 2패할 확률이 이거밖에 없어요, 경우가. 또 뭐 있어? 패승 패 있고요. 패승 있지. 이거 세 개는 싹 다 뭐 해야겠어? 더해야겠어. 맞아요? 네. 해보세요. 네, 좀 일찍 끝내주려고. 어차피 이거 숙제, 설명 더 한 거 풀어오라는 건데. 그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A랑 B에서 40%, 60%를 만들고 있어. 근데 여기서 뭐 불량품이 저렇게 된대요, 확률이. 왜요?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는 이미 불량품이 없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거죠. 내가 이미 구매를 했는데 얘 지금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이잖아. 내가 컴플레인 넣는 거잖아, 지금. 그럼 내가 전체 경우를 어떻게 써야 될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써야겠지. 경우로 쓰기는 빡세잖아. 그러면 내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 몇이에요? 식으로 써도 돼. 그냥 막 한 방에 그거 안 해도 돼.
한번 이거 생각해봐. 이거 생각할 시간 조금 줄게. 내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아이디어 정도만 생각해도 돼요. 내가 어떻게 식을 쓸까?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불량품이 지금 A에서 나오는 불량품이랑 B에서 나오는 불량품의 확률이 어때요? 그리고 애초에 A 제품인지 B 제품인지도 확률이 어때요? 그러면 또 케이스를 나눠서 더해야겠죠.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 A 거를 했는데 불량품의 확률과 B 거를 했는데 불량품의 확률을 더해야겠죠. 그럼 A 거에서 불량품의 확률부터 더해봅시다. 몇이야? 어떻게 써죠? 40분의 3? 100분의 40? 그리고 이때, 제 팁인데, 약분하지 마. 이거 5분의 2 되는 거 알아. 그지? 하지 마. 100분의 3 그냥 써.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표현이 이렇게, 내가 A를 뽑았는데 불량품이야. 라고 너희가 나중에 읽혀야 돼. 이렇게. 썼을 때 본인이 쓰는 거니까 그건 읽힐 수 있잖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써질까? B를 뽑았는데 여기서 불량품이야 라고 써지겠어. 여기는 2분의 1을 곱할 이유가 없지. 왜냐면 그 2분의 1은 아까 그 A랑 B를 고를 2분의 1은 그냥 정확히 반반이기 때문에 그 40%, 60%를 안 써준 기분이야. 그냥 반반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골랐어가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그럼 그걸 골랐을 때 저렇게 됐어. 이런 소리니까. 이해돼? 그 중에서 이 불량품이 A의 확률을 써보래요. 그러나 위에 분자가 뭐가 써질까? 아까 구했잖아. A일 때 불량품의 확률은. 그럼 이거 분의 이거야 라고 써주는 거야. 이해돼? 이거 그리고 내가 왜 약분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어차피 이거 분모 싹 다 똑같으니까 위아래다 좀 많이 곱해버리면 그만이지 않아? 그러면 계산했어. 분자만 쳐다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쉽죠? 그러니까 생긴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착하죠? 그럼 몇이야 이거? 3분의 1이라고 나올 수 있잖아. 되니?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 이런 거 식쓸 때는 절대 약분하는 계산을 미리 해놓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이거 다른 파트 내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 오히려 계산 안 하는 게 이득이다. 내가 하다못해 막 유리화 같은 것도 그냥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버리다 하지. 이게 더 이득이래. 그지? 응.